己の務めを果たす覚悟はできておるか。覚悟はできておりまする。 한국인만 모르는 흥행 콘텐츠가 있다? 지난 1월 6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쇼군이 후보에 나란히 올라 뜻하지 않는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hogun team. Thank you, everybody. 결과는 아쉽게도 쇼군 팀의 승리였는데요. 쇼군은 일본판 왕자의 게임이란 찬사를 받으며 에미상 18관왕, 골든글로브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본 콘텐츠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패트릭 브르제스키의 글을 보면 일본 콘텐츠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런 일본과 한국을 두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지금 라이프에서 함께 보시죠. 최근 영화 보고타 GV 행사에서 송중기 배우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보고타의 흥행 참패도 있지만 요새 한국 영화 제작 상황이 어려워져서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울컥한 건데요. 원래 한국은 어땠나요? 적은 제작비로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두는 가성비의 대명사였거든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시즌1의 제작비는 회당 평균 35억 원이었는데 이게 넷플릭스 대표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회당 제작비인 175억 원에 비하면 20%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나오고 대박이 터졌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적은 투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란 소문이 업계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성과가 좋기도 했고요.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K 콘텐츠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회의 땅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야심작 황야, 더 웨이트쇼, 도적 칼의 소리는 순서대로 140억, 240억, 35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만 해도 제작비가 3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그 못지않은 돈을 썼음에도 성과는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 입장에선 흥행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는 톱스타 배우들을 마구잡이로 섭외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연 배우 이정재의 회당 출연료가 13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사실 이게 한국 콘텐츠의 제작비가 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유명 배우들의 높은 출연료로 제작비 부담이 가중되자 최근 글로벌 OTT들이 가성비 높은 일본으로 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지난 8월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6.7%의 사람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제작비를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았고 77.7%의 사람들이 한국 신작 콘텐츠 제작에 대한 OTT들의 투자 축소를 문제로 봤습니다. 제작비가 큰 문제인 것은 확실해 보이죠? 실제로 제작비 폭등으로 다수의 국내 방송사들이 이 드라마 제작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회했다고 합니다. 수목 드라마는 대부분 잠정 중단됐고 미니시리즈를 비롯한 드라마 편성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K 콘텐츠 제작 상황은 불안불안한데 옆나라 일본은 어떻길래 이 거대 OTT 기업들과 글로벌 제작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최근 일본은 가성비 있는 콘텐츠 시장으로 글로벌 제작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패트릭 브르제스키는 최근 일본 콘텐츠 업계의 잠재력과 힘에 대해 기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구독형 서비스, 그러니까 OTT를 구독하는 비율이 90%가 넘어가는 반면 일본은 2023년 기준 약 40%의 가구만 이 OTT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OTT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에는 약 50% 정도의 잠재 고객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잠재력이 큰 시장인지 감이 오시죠? 일본의 경우 기존 니테레, TBS, 후지테레비와 같은 방송사들의 자체 제작 예능이나 방송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자보를 등에 업은 콘텐츠가 낄 틈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 이 글로벌 OTT들이 일본에 투자를 시작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도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도 꽤나 공격적으로 일본 콘텐츠를 유치했는데요. 아리스 인 더 보더랜드나 유유백서 같은 히트작들이 나왔고 넷플릭스의 영어판 실사 드라마 원피스는 8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 기묘한 이야기와 웬즈데이가 세운 넷플릭스 데뷔 기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일본 콘텐츠에도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 막 뜨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 제작비도 한국만큼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 위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방송사들의 드라마 제작비는 100억에서 300억 원인 반면에 일본의 제작비는 1억에서 50억 원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 한 편 제작비로 일본 드라마 3편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걸 알고 영리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의 2025년 방영 예정 드라마인 로맨틱 어나니머스는 한국 한효주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고 한국 제작사인 용필름이 제작을 맡았지만 일본 드라마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제작비 측면에서는 일본의 가성비를 누리겠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제작 환경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 이 거대 OTT 기업들의 자본이 끼지 않으면 제작이 힘들어진 환경까지. 사실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나 이 지옥 같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승행을 할 때 일각에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들, 결국 소재 선정성으로 가성비가 잘 나오는 콘텐츠들만 한국으로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본이 한국의 자리를 꿰차고 콘텐츠 업계에 새롭게 뜨는 해가 될지 우리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